안녕하세요. 이슈임당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볼까 합니다. 무려 한 세대가 넘는 시간, 정확히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왕좌를 내어준 적 없던 절대 권력이 권좌에서 내려온 사건입니다. 1992년 이후 전 세계의 데이터 저장고를 호령하던 삼성전자의 철옹성이 2025년 1분기 마침내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이 지각 변동을 주도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SK 하이닉스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데이터가 이 충격적인 권력 교체를 증명하고 있죠. SK 하이닉스가 점유율 36%, 매출액 97억 달러를 기록하며 34%, 매출액 90억 달러에 머문 삼성전자를 사상 처음으로 딛고 일어선 겁니다. 세계 시장의 70%를 단 두 한국 기업이 양분하고 있는 이 기형적이고도 경이로운 과점 체제 속에서 만년 2인자였던 기업이 어떻게 반란에 성공했을까요? 오늘 이슈임당에서는 단순한 기업의 성공 신화가 아닌 전 세계 자본과 지정학적 권력이 격돌하는 반도체 생태계의 잔혹한 역학관계를 완전히 해체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역전극을 이해하려면 시계를 2000년대 초반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당시 하이닉스라는 이름의 이 기업은 말 그대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늪에서 채권단의 수술대 위에 올랐고 시장에서는 파산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였죠. 2012년 SK그룹이 이 빈사 상태의 기업을 품에 안았을 때조차 자본시장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시장의 냉소를 비웃듯 판을 엎어버린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HBM이라는 당시로서는 생태계의 이단화 같았던 기술이었습니다. 과거의 정보 저장 장치들이 넓은 평야에 단층 건물을 끝없이 펼쳐 짓는 방식이었다면 HBM은 수직에 마천루를 올리는 개념이었습니다. 미세한 실리콘 칩들을 수십 층의 고층 빌딩처럼 쌓아 올린 뒤 그 층과 층 사이를 관통하는 수천 개의 초전도 신경망을 뚫어 데이터를 수직으로 꽂아내리는 혁명적인 설계였죠. 치명적인 공정 난이도,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에 불과한 오차라도 발생하면 수십 층의 빌딩 전체가 붕괴하는 것과 같은 분량으로 이어집니다. 지독한 고립. 2009년 처음 이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였을 때 그리고 2013년 세계 최초로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조차 시장의 반응은 무기력했습니다. 시대의 인프라가 이 압도적인 속도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부서는 사내에서 이른바 갈라파고스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지만 당장의 이유는 창출하지 못하는 누구도 발령받기를 원치 않는 고립된 섬이었죠. 하지만 역사는 26년의 유배 생활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상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촉발한 챗GPT의 등장과 함께 AI의 연산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초거대 데이터를 병목 현상 없이 쏟아 부어줄 수 있는 막강한 인프라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통틀어 이 수직의 마천루를 완벽하게 직조해낼 수 있는 기업은 오직 SK 하이닉스뿐이었습니다. AI 생태계의 절대 지배자인 엔비디아조차 이들 앞에 줄을 서야 했고 현재 이들은 해당 특수시장에서 60%가 넘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파산 직전의 기업이 기업가치 수백조 원의 거물로 성장하며 국가의 주가지수 자체를 견인하는 괴물로 진화한 순간입니다. 자, 한국의 일개 기업이 전 세계 AI의 목줄을 쥐는 이 기현상을 지켜보던 패권국 미국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2022년 미국 정부는 거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안보와 직결되는 이 핵심 부품의 공급망을 타국에 의존하는 것은 제국의 수치이자 치명적인 리스크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자본의 폭격이죠. 수백억 달러, 한화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미끼로 전 세계의 챔피언들을 자신의 영토로 소환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이동. 대만의 파운드리 제왕 TSMC는 애리조나의 건조한 모래바람 속에 거대한 요새를 올리기 시작했고, 한국의 삼성전자 역시 텍사스 테일러시에 막대한 규모의 생산기지를 구축했습니다. 최고의 설계도, 동일한 초정밀 장비,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미국의 자본력. 이 세 가지가 결합했다면 당연히 한국이나 대만에서 쏟아지던 것과 동일한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지표는 참혹했습니다.
수율, 즉 생산 라인에 투입된 원자재 중 완벽한 상품으로 살아남는 비율에서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아시아의 본진에서는 100개의 칩 중 90에서 95개가 완벽한 상태로 생존하는 반면 미국의 거대한 영토 위에 지어진 동일한 복제 라인에서는 그 생존율이 반토막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돌리면 돌릴수록 자본이 증발하는 구조적 모순에 빠진 것이죠. 삼성전자의 텍사스 기지 역시 인프라 구축이 끝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존율에 덫에 걸려 가동 스케줄을 기약 없이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비의 스펙도 도면의 정밀도도 오차율 0%로 동일했는데 말이죠. 그 해답은 대만 TSMC 애리조나 기지에서 근무했던 한 엔지니어의 통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자본 제국이 간과한 유일한 변수, 그것은 바로 인간과 기계의 유기적 동기화였습니다. 초정밀 생산 라인은 한 번 심장 박동을 시작하면 365일, 24시간 단 1초의 멈춤도 허용되지 않는 거대한 생명체와 같습니다. 공정이 단 한순간이라도 멈칫하는 순간 라인 내부에서 배양되고 있던 수백억 원 규모의 웨이퍼들은 즉시 폐기물로 전락합니다. 아시아의 엔지니어들은 이 거대한 기계 장치와 자신의 생체 리듬을 철저히 동기화시켰습니다. 새벽 3시든 1년에 한 번뿐인 명절이든 기계의 호흡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방진복을 뒤집어 쓰고 라인의 심박수를 정상화시키는 희생을 감내해온 겁니다. 반면 미국의 노동 문화는 철저한 계약과 시스템 분리를 전제로 합니다. 자신의 통제 시간이 종료된 시점에 발생하는 기계의 이상은 다음 근무자의 몫으로 이관됩니다.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대하는 철학과 태도의 차이죠. 하지만 이 한두 시간의 시스템 공백이 나노미터 단위의 세계에서는 수율의 절반을 날려버리는 재앙으로 증폭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붓고도 손에 넣지 못한 것은 금속 덩어리로 된 장비가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땀과 직관 그리고 시스템을 향한 지독한 헌신이라는 무형의 자산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 자본이 아시아의 기술력을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변종으로 치부하게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여기까지의 서사를 따라오다 보면 한 가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국의 기술 생태계는 그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성체인가? 성균관대학교 권석준 교수와 같은 냉철한 분석가들은 이 환상에 차가운 물을 끼얹습니다. 70%라는 압도적인 수치 이면에 숨겨진 우리 생태계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두 가지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구조적 취약점은 역설적이게도 절대적인 외부 의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마천루를 쌓아 올리는 기술을 가졌다고 한들 그 건축을 위한 핵심 도구와 원자재의 통제권은 다른 국가들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습니다. 빛의 조각칼, EUV. 나노 단위의 회로를 실리콘 캔버스 위에 새겨넣기 위해서는 자외선을 통제하는 극도의 정밀 기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이 기계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은 네덜란드의 ASML 단 한 곳뿐입니다. 대당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이 장비 앞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막대한 현금을 들고도 철저한 을의 입장에서 배급을 기다려야 하는 권력의 비대칭성을 겪고 있습니다. 화학적 족쇄, 일본의 지배력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조 과정의 근간이 되는 특수 화학물질 시장의 90% 이상을 그들이 장악하고 있죠. 우리는 지난 2019년 이 지배력이 무기로 돌변했을 때의 공포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감광핵과 초고순도 세척제 등 세계 핵심 부품의 공급망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수천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던 우리의 거대한 산업 라인은 단숨에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이 충격은 국가와 기업, 연구기가 사활을 걸고 국산화에 매달리는 강력한 생존 반사작용을 이끌어냈고 가장 진입장벽이 높다던 세척제 등의 자체 조달에 성공하며 체질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밸류체인에 보이지 않는 목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취약점은 권력의 심장부, 시스템 반도체에서의 열세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제패한 영역은 정보의 저장과 기억에 특화된 메모리 분야입니다. 하지만 연산을 수행하고 추론하며 시스템 전체를 지휘하는 두뇌의 영역은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 자본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내리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신경망 구조에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저장고를 가지고 있다 한들 궁극적인 룰 메이커는 결국 생각하는 칩을 설계하는 미국일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슈임당이 풀어낸 이 복잡한 생태계의 구조 어떠셨나요? 표면적으로는 한 거대 기업이 33년 만에 왕좌에서 내려오고 또 다른 기업이 16년의 고독한 사투 끝에 AI의 심장을 움켜쥔 화려한 서사시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압도적인 자본조차 단숨에 베껴낼 수 없는 노동 생태계의 특수성, 그리고 70%의 시장 점유율 뒤에 도사리고 있는 서구와 일본의 근원적 통제력이라는 아주 위태롭고도 정교한 균형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인류는 자신들의 화려한 트로피에 취하지 않고 가장 아프고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직시하는 법입니다. 과거의 냉소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뒤바뀌었듯 2019년의 무역 봉쇄가 오히려 국산화의 방아쇠가 되었듯 지금 우리가 마주한 기술 의존성과 시스템 분야의 열세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도약의 지렛대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정학과 자본 그리고 수만 명의 땀방울이 뒤엉킨 이 치열한 콜로세움에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 결과는 단순한 기업의 순위 다툼을 넘어 우리 삶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슈임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